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대선 전에는 내 판결 못 나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일단 이 대표가 주장하는 스케줄표를 한번 좀 보고 가실게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과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 대표가 지금 2월 26일 날 결심을 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 구형을 했죠. 그리고 3월 26일 날 2심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선고가 나겠죠. 그러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그 상고장을 제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아마도 이제 2심이 그대로 날 확률이 저는 높지 않나 그렇게 보이면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제 7일 이내에 내야 됩니다. 그게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될 것이고, 그리고 4월 초 중순경에 서울고법에서 14일 내에 이제 그 대법원에 기록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법에서 판결을 했잖아요. 2심 판결을 이거를 대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에서 소송 기록을 받잖아요. 이 소송 기록 우리 받았어요라고 이 통지를 이재명 대표한테 보냅니다. 이게 중요해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왜냐하면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뭐를 20일 이내에 뭐를 내야 됩니까? 바로 이게 상고 이유서를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20일 내에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이 대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상 안 된다 그랬잖아요. 법상 그러니까는 이 기한이 지금 이 공직선거법 스케줄표에 따르면은 2심이 지금 3월 26일 날 나면은 3심은 그로부터 3개월 내에 나야 되니까는 6월 26일 날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30 법정 선고 기한이니까 그러니까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대선 전에 안 나온다라고 지금 장담을 하는데 대선이 언제 열릴까요?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된 게 2월 25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2주 이내에 선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2주 이내라고 2월 25일부터 2주 이내라고 한다면은 3월 초중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뭐 오늘이 벌써 28일이니까 초중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원하지 않는 결과지만은 그때 파면이 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2월 이내에 그러니까 60일 내에 대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월 중순. 5월 중순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기는 그 전에까지 판결 안 난다. 대법원 판결 안 난다. 그러니까 대법원상 판결 시한은 6월 26일인데 5월 중순이면 대선할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따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러면은 대법원이 이 6월 26일이란 시한을 지켜야 되냐? 이거 다 채워야 되냐?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 다 채워야 됩니까? 아니, 지금 2심 보면은 2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법정 기한을 딱 지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법정 기한은 원래 2월 15일에 선고가 났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늦어졌지만 어떻습니까? 1심에 비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지키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그렇게 뭐 2심 뭐 한두 달 내에 끝내는 것처럼 대법원도 3개월 다 채울 게 아니라 대법원은 더군다나 재판도 안 열린단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만 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법에서 기록 빨리 만들어서 올리면은 충분히 한두 달 안에 끝날 수 있다. 아니, 지금 아까 그 서울고법에서 기록 만들어 올리는 거를 갖다가 한 보름 정도 통상 절차에 비춰서 보름 정도 잡았는데 이거는 나라의 명운이 좌우될 그런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1, 2심에서 다 지금 의원직 상실에다가 앞으로 대선 출마 못한다는 판결이 났는데 이거를 갖다가 대법원이 갖고 있으면서 최종 결론을 안 내면은 그냥 그대로 법상 출마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대선 되고 나서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대법원이 충분히 서두를 수 있고 서둘러야 되는 그런 재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아까 절차 중에서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기록 올리는 거를 이거를 한 보름 정도 잡았단 말이죠. 자, 서울고법에서 대법원 여러분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걸어가면 10분도 안 걸려요. 이거 그냥 기록 제가 갖다 주고 싶은데 이거 진짜 빨리 고법에서 그거 판결하면은
이거 기록 만들어서 대법원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갖다 주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기서 자원 받으면 지금 엄청나게 초스피드로 갖다 주실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신공이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있잖아요. 그거 받은 날로부터 이제 상고유효서 제출 기한이 기산이 되니까 그거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거 누가 썼는지 아세요? 최강욱 이제 그 허위 인턴 증명서 그거로 이제 집행유예 나가지고 의원직 상실령 났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갔잖아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폐문부제로 송달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폐문부제가 뭐냐면 갔는데 사람이 집에 없다. 그래서 되돌아온 게 그게 3번이었어요. 최강욱 재판에서. 그래서 그게 한 2달 정도 늦어졌거든요. 자, 이 대표 이미 그거 한번 시전했어요. 2심에서도 폐문부제 송달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사불명, 이사 가는데 주소신고 안 해가지고 송달 못했고 그 다음 폐문부제 사람 없어가지고 송달 못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집행검을 했잖아요. 사람 보냈어요. 인편으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찾아가지고 그거 9일 만에 송달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 대표는 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람이 없었던 거지. 내가 뭐 재판을 지연하려고 그러겠냐. 재판 지연하지 말라고요. 본인도 의도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냥 빨리 받으면 되죠. 뭐 무슨 형사소송법상 안 되고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대법원 재판도 본인도 지연 의도 없으면은 빨리 받으면 됩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빨리 송달 받으면 됩니다. 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 받는데 이 폐문부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앞으로 이재명 대법원 재판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폐문부제 이거 알려진 수법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도 이거 폐문부제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집행관 송달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 대법원 판결이 3개월 다 채워야 되는 거 아니다. 그냥 빨리 할 수도 있는 판결이다.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만에 하나 굉장히 미심적인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연 2심대로 똑같이 1심대로 똑같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대선 출마 불가형이 나올 것인가? 자, 검찰에서 지금 최후 변론에서 왜 제가 지난 1심에서는 그 최후 변론에서 제가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나는 몰라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어쩌고 뭐 그거 갖고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이제 뭐 사랑이 지나가도 뭐 이거 이제 노래도 가사도 인용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최후 변론에서는 이재명 자서전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자서전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거짓말 역시 국민과 자신에게 언젠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자,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딱 맞지 않아요? 너무 맞는 얘기네, 진짜. 국민과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자, 이런 얘기 됐대요.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자는 게 나의 소신이다. 야, 소신 기가 막히네요. 멋진데요? 이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자는 게 나의 소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 자서전에서. 자, 페북에도 썼어요.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다. 야, 이거 진짜 뭐 생각나세요? 조만대장경.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모든 것은 조국의 과거의 페북에 있다. 모든 것은 이재명의 과거 페북과 자서전에 있다.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거를 왜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유죄는 빼박이고 혐의가 이만큼 중대하다. 본인도 이만큼 거짓말이라는 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안 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제시를 한 겁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거짓말이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혐의 사실이 이제 크게 2가지 아닙니까? 김문기 모른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이제 김문기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비리 의혹 부인하려고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알면서도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대표는 이거는 기억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내가 기억 못하는 거를 갖다 처벌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판읽기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억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랑 같이 해외 출장도 가고 같이 카트도 타고 골프도 치고 이런 식으로 교육 행위가 있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의 기억 못하는 걸 처벌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자, 또 하나의 줄기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4단계 파격적인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한 그 부분의 허위성입니다. 자, 이거 검찰 얘기한 대로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 협박 없었다라고 20명 넘게 재판에 나와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거 국토부하고 갈등이 있었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압박 느꼈다. 이제 협박은 아니고 압박이라고 이제 그렇게 또 막 수위를 낮췄죠.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1심에서 유죄 났습니다. 특히 이제 국토부 협박 부분에서 1심에서 이 거짓말의 고의성을 인정을 한 게 그때 당시에 그 경기도 국감에서 판넬까지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 7인의 멤버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이랑 같이 주고받기식으로 문답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유력 대선 후보로서 해명의 기회로 그 국감을 활용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의심이 됐던 게 파격적인 용도 변경의 그 배경에 그 이재명이 지금 성남시장으로서 측근한테 특혜를 준 것이다. 김인섭한테 특혜를 준 것이다. 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완전히 프레임을 돌려가지고 자 여러분 이거는 특혜 의혹이 아니라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무조항이 있었고 의무조항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저 판넬까지 준비를 했죠. 보시는 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의원직 상실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던 겁니다.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어제인가요? 최후 변론 그저께네요. 최후 변론을 무려 28분을 했어요. 28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도 언제나 제 기억이 옳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기억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 기억을 나도 모르게 이게 그 지금 왜곡을 했더라. 이게 뭐냐면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된다. 허위라는 거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의는 아니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지만 내가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야. 뭐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좀 이거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봐주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차원까지 온 겁니다. 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국토부가 괴롭힌다고 하니까 그냥 국토부라고 표현을 한 거지 국토부 협박이 있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국토부가 막 괴롭힌다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냥 좀 세게 너무 화가 나서 국토부 협박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최후 진술에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좀 읍소 전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허위성, 그러니까 유죄는 어쩔 수가 없고 양형에서라도 좀 호소를 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익히거든요. 아유 내가 그냥 그 기억이 그렇게 잘못돼서 그런 거를 뭐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내 직을 날리고 나의 대선 출마를 막는 것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좀 봐주세요. 라는 그런 재판 전략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유무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양형도 지금 와서는 그렇게 크게 바뀔 요소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게 2심에서도 똑같이 의원직 상실형이 났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법원이 빨리 매듭을 안 지어줘요. 그래서 6월 26일까지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대선이 열려요. 윤 대통령 불행하게도 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나리오예요. 앞으로 시나리오, 예상되는 시나리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선에 나갑니다. 또 대선에 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지금 헌법 84조 관련된 그 주장이거든요. 자, 헌법 84조에 따르면은 재판은 정지된다. 재판은 정지된다. 이게 다 수설이라고 지금 이재명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가 뭐예요? 기소잖아요, 기소.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 기소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탄핵 사건에서도 탄핵 소추란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재판에 장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글을 한글 그대로 해석 못하나요? 저는 이거는 한글 해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추는 기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진짜 법조인으로서 법 해석의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특권이잖아요. 특권이라는 거는 넓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좁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문헌대로 좁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소추는 그야말로 기소니까 기소는 안 돼. 그렇지만 재판은 가능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토론에 나와서 정지가 다수설이래요. 야, 다수설? 어디가 그런 다수설이 있죠? 와, 이게 저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던지고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 습관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계속 파생이 된다고 봐요. 다수설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교과서에 있든지 헌법 교과서에 많이 보는 교과서에 다수설이라고 돼 있든지 여러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다뤄진 적 자체가 없어요. 왜냐? 아니 2심까지 지금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대선에 나와서 당선되는 사례 자체를 갖다가 상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하나가 아니잖아요.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만 제외하고는 주변 사람들은 다 중형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화영 씨 지금 징역 7년 6개월 받았죠. 대북송금 사건. 김용 씨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받았죠.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김인섭 씨.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뒷돈 받은 거, 알선수재, 백현동 관련된 거로 징역 5년 받았잖아요. 이 대표만 지금 판결이 안 난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 판결이 나서 지금 뭐 대선에 나가네 마냐는 공직선거법은 아주 가벼운 양형이에요. 이런 사건들에 비하면.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 됐다고 이렇게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런 재판들을 안 한다? 야, 이건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런 전례가 이 주제가 물론 이제 교과서에 정식으로 명시된 건 아니지만 한 번 다뤄졌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바로 2017년도에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대선 열렸잖아요. 그때 홍준표 후보 그때 이제 그 이슈가 다뤄졌었어요, 한번. 뭐냐면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홍준표 시장이 이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실형이 나왔어요. 지금 1년 6개월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출마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로 나왔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헌법 84조 이슈가 한번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 이제 그 국민일보인가에서 한번 그 헌법학자들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 10명을 대상으로 과연 이런 경우에 재판이 정지된다고 볼 수가 있냐 없냐라고 했는데 10명 중에서 7명은 재판 정지 안 된다.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헌법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어쨌든 과거에 뭐 언론사 보도 전례나 그때 당시에 여론 흐름으로 봤을 때 어때요? 다수설은 오히려 재판 정지 안 되고 재판해야 된다는 게 다수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수설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다수설이라고 던지면서 어떤 근거도 사실 제시 안 하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보면은 뭐 헌법학자 회의 그런 데서 지금 다수설이라고 재판 정지된다 막 그런 거 낼 겁니다. 근데 이 헌법학자 회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사실 굉장히 급조된 단체고요. 지금 헌법학자 회의라는 데가 어디랑 입장을 맞춰서 내냐. 민변, 참여연대 이런 데랑 입장을 같이 해서 냅니다. 민변, 참여연대, 헌법학자 회의 그렇게 해서 한번 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입장 많이 나올 겁니다. 당장에 마흔역 이슈만 해도 당장 임명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내는 데가 헌법학자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임명이 지금 이 재판이 정지가 된다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하는 걸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죄예요. 내가 결백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빨리 재판에서 무죄 받고 싶은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왜 정지를 내나요? 불안하게. 빨리 나의 무죄를 입증받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거 정지시켜 놓는다는 거 뭐가 찜찜한 거 아니에요? 뭐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 지금 깨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 문헌 해석을 봤을 때도 이렇게 확장 해석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정의 감정에도 반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일부 학자들은 정말 이제 정파적 입장하고 별도로 이거는 뭐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위한 규정이니까 재판도 멈춰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만약에 그런 식의 해석이 일반화되면은 이거는 진짜 대선이 정말 데스게임이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재판을 멈추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하는 이 범법차들의 도피처로 대선이 활용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일반화될 겁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국민을 지금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범법자로서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대선을 활용한다.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